안녕하세요, 무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사 주식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애플을 분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달 말에 애플 실적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실적 보고하는 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항공사는요, 첫 번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두 번째 델타 에어라인, 세 번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네 번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델타가 실적 보고를 했으므로 실적 분석은 델타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패스트 그래프로 4가지 항공사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델타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항공사고요. 지금 보유 중인 비행기가 879개가 있습니다. 코리안 에어라인이랑 파트너를 해서 뭐 하고 있나봐요. 뭐 마일리지든 뭐든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한항공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델타를 보신 분들은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그 델타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5% 정도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왜 떨어졌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알아보니까 예상 수익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수익이 13빌리언이었다면 실제 수익이 12.5밀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밀리언 정도로 빗나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건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오르긴 올랐는데 예상 수익에 만족을 못했던 거죠. 자, 그리고 수익이 미스가 난 이유를 또 들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서 아시아 쪽에 출장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좀 덜 다니나 봐요. 그리고 중국 관세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본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씨가 안 좋아서 fuel economy가 안 좋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바람을 잘 타고 가면은 기름도 절약되고 속도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바람이랑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제 저항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테고 기름도 더 많이 쓰겠죠. 항공사들은 이제 기름을 얼마나 덜 잡아먹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날씨가 꽤 영향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익 미스가 난 이유는요, 델타는 보잉 737 맥스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분기 때 이제 다른 회사들은 보잉 때문에 쩔쩔맬 때 델타는 이제 경쟁사 고객들을 조금 뺏어오면서 수익을 많이 본 거죠. 그러므로 3분기 때 예상이 높았을 거고 막상 실적 보고를 보니까 이제 그 예상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사진 몇 개를 준비해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델타는 에어버스를 사용을 하고요. 밑에 경쟁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보잉 737을 사용하고, 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는 737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 유나이티드도 2분기 때 보잉 737 때문에 손실을 볼 것 같다라고 실적 보고에 코멘트를 적어놨죠. 그 다음은 재무제표를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싶은 거는요,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는지 그리고 어디서 플러스가 나는지 그것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net income, operating revenue, 영업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 제가 많이 보는 현금 흐름 하고 operating margin도 있고요, 영업 마진, 그리고 여기는 operating expense가 있습니다. 그리고 fuel expense. 그래서 대부분 지금 플러스가 났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이제 fuel expense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런당 기름 가격인데요. 3분기, 이번 연도 3분기 때 보면은 1.96달러인데 작년은 2.22달러죠. 그래서 기름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건 사실상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대충만 봐도 되게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은데 수익에서 예상 애널리스트 수익을 만족을 못했다고 5%나 떨어지는 게 사실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클로징 때쯤에는 뭐 한 1.6인가 1.8%로 클로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3분기 재무제표를 봤으니까 바로 패스트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스트 그래프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사우스웨스트는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기 전에 왜 제외를 할 건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델타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요, 2015년부터 수익이 계속 줄고 있어요. EPS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PE가 워낙 낮고, PE가 워낙 낮고, 앞으로 이제 성장을 어떻게 잘 한다면은 수익을 많이 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빚이 많습니다. 빚이 85%예요. 빚이 85%인데 다른 항공사들 보면은 사우스웨스트는 24%, 이제 델타는 43,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59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빚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현금 흐름은 괜찮냐?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제 현금 흐름을 보면은 저는 사실 이런 그래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계속 마이너스고 왜 이게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이런 그래프는 처음을 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거의 웬만하면은 다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빚도 많은데 현금도 없어서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꺼버릴게요, 그냥.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인데요. 사우스웨스트는 사실 메리트가 좀 있어요. 지금 빚도 24%밖에 안 되고, 크레딧 레이팅은 BBB 플러스고, 또 보자. 이건 또 나름 저평가가 돼있죠. 트렌드 라인 보면은 조금 더 적게 봐도 저평가가 돼있습니다. 저평가는 돼있는데 이번 달 말에, 자, 정확한 날짜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번 달 말에 사우스웨스트 earning call이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보잉 737 맥스가 아직도 그라운딩이 돼 있어서 사우스웨스트가 수익이 적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 2018년도 그 보잉 크래시 이후로 737 이제 크래시 이후로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 5월달부터는 쭉 올라갔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분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다른 경쟁사에 비교를 하면은 지금 PE 레이쇼가 제일 높거든요. 굳이 지금 그 배당도 1.34%밖에 안 주는데 굳이 사우스웨스트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끄지는 않고 여기 뒤로 넘겨 놓을게요. 아직 웬만하면은 earning까지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나이티드랑 델타랑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연도는 11년도로 줄여줘서 이 아웃라이어를 없애줍니다. 아웃라이어를 없애주고, 지금 오늘 아침에 5%가, 끝에는 1.5%였죠.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더 떨어진 상태이고, 지금 PE 레이쇼가 7.8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꽤 매력있는 PE 레이쇼인데요. 일단 빚도 43%면은 양호한 수준이고, 이제 유나이티드로 볼게요. 유나이티드도 보면은 P가 7.83입니다. 그리고 7.84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고 빚은 60%입니다. 자, 빚이 많으면 현금이 또 받쳐줘야겠죠. 현금을 볼게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현금 흐름은 이 줄이랑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경쟁사랑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보다는 경쟁사인 델타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지금 델타는 10이고 유나이티드는 17이에요. 자,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분자에 있으니까 더 비싸다는 거죠. 이 P to FCF 이 비율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델타가 1승을 가져가겠고요. 네, 델타가 1승을 가져가겠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3.71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같은 경우는 4.48입니다. 둘 다 좋은데 이번 건은 유나이티드가 1승을 가져가겠네요. 하지만 현금 흐름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둘 다 괜찮은 수준이에요. 괜찮은 수준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1승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세일 자체는 자, 이제 세일을 볼게요. 세일은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 빨간색 라인이 세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가격 세일 비율이고요. 이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델타 같은 경우는 0.81입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0.54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유나이티드가 1승을 일단 가져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0.84 이 델타도 전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좀 더 낮은 거지 둘 다 정말 좋은 비율입니다. 자, 다음은 애널리스트 스코어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 year forward 여기가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한 거고 액슈얼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큰 차이로 이 예상을 넘겼을 때 초록색으로 나오고 큰 차이로 이 예상을 만족을 못하면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를 찍으면은 노란색 체크박스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실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미스가 많이 뜨고 뭐 hit도 많이 안 나오고 좀 불안정해 보이긴 합니다. 노란색 정도면 괜찮은데 빨간색이 한 4개나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2016년에도 하나 있었죠. 그 유나이티드를 봐도 유나이티드는 최근에 봤을 때 훨씬 더 성적이 좋았네요. 애널리스트 예상을 딱딱 맞추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평가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네요. 최근에 유나이티드가 훨씬 더 예상을 잘 맞췄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Operating Cash Flow를 비교를 해볼게요. Operating Cash Flow를 비교를 했을 때는 델타가 조금 더 좋네요. 델타가 초록색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도 뭐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최근 5년만 봐도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면은 현금 흐름은 참 둘 다 나쁘네요. 둘 다 나쁜데 굳이 손을 들어주자면 델타에 이거는 델타에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게 마이너스 400%이기 때문에 델타는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서 최근 기록을 보자면은 그나마 델타한테 손을 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부터 볼게요. 자, 퍼포먼스를 보면은 수익을 얼마나 냈을까? 11년부터 투자를 했으면은 델타 같은 경우는 19%를 냈고요. 45,000불을 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16%, 36,000불이 됐겠네요. 자, 여기서는 델타가 승인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미래를 한번 볼게요. 포캐스팅을 들어갑니다. 포캐스팅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에스티메이트이 주황색 라인 기준이고 노멀 멀티플이 파란색 기준인데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PE 레이시오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으로 기준을 해주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델타가 지금 제일 매력이 있는 게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에 59불이다 라고 하면은 15%를 수익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라인으로 2년이 지나면은 13% 정도 수익이 납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16%라고, 그 다음에 13% 나네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13%, 둘 다 13%고 15%, 16%.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나긴 하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여기는 배당이 있다는 거죠. 배당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델타가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하지만 만약에 유나이티드가 이번 달 말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델타보다 더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 건데,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요, 뭐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투자를 하자면은 저는 델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짓자면요, 저는 지금 시점에 투자를 할 거면은 델타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영업이익이랑 현금 흐름 그리고 뭐 세일 같은 거를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성적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손을 들자면은 배당이 있는 델타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 퍼포먼스 탭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3%라는 배당하고 배당 성장률이 정말 무시를 못하는 그런 힘이거든요. 보시면은 5년간 평균적으로 배당이 70%씩 올랐습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배당을 성장시켜 준 건데, 보통 20% 하는데 지금 델타 같은 경우는 70%씩이나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배당이라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이제 결정을 짓자면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좋습니다. 좋고, 만약에 주식이 더 떨어진다면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3%라는 어마어마한 배당을 주는 델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는 저는 델타에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나이티드가 좀 월등하게 앞서거나 더 성장률이 좋다거나 그랬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PE 레이시오도 더 높고 평가도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저는 델타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가치평가 그런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목 평가를 원하신다면은 코멘트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분야이면은 골라서 종목 평가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